안녕하세요. 코나거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큐페이지입니다. 아큐페이지의 이번에는 분리형 앰프를 저희가 공수를 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리뷰를 해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5000을 이제 너무 좋아서 직접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편님도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실루엣 뭐 이런 게 약간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하지만은 이제 계속 리뷰를 겸해서 들어보면서 지금은 이 아큐페이지만의 그 매력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또 분리형이 되니까 인티앰프에는 또 없던 매력도 아주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주변에서도 아큐페이지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5000을 쓰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클래스 A 증폭의 이 800S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인티앰프에서 이제 딱 정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더 이제 높은 성능을 위해서 분리형으로 점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분리형으로 가면은 그 상위급은 상당히 고가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공수해온 이 제품은 분리형 중에서는 엔트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엔트리급이지 가격대는 인티앰프, 플래그십 인티앰프보다 상당히 더 높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이 분리형 앰프, 인티앰프에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바로 언저리에 있는 분리형 제품입니다. 일단은 프리앰프는 C2300이고요. 파워는 P4600. 스레오 파워입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2300 프리앰프부터 살펴보죠. 좌측에 이제 셀렉트 노브 있고, 우측에 볼륨 노브 있고, 아큐페이지의 시그니처 같은 이 하단에 덮개를 딱 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이렇게 숨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촬영 전에 그거를 이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봤는데, 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오른쪽 덮개를 오픈 버튼 누르면 딱 아주 부드럽게 열리잖아요. 거기 그렇죠. 오른쪽에 4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모델 전 세대가 C2450이었는데 그때는 2밴드였어요. 보통 2밴드는 잘 아시겠지만 베이스하고 트래블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2300이 되면서 신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중간에 미드레인지를 담당하는 500Hz하고 2kHz를 조절할 수 있게끔 두 개를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마키라든지 아니면 보컬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공간 특성에 맞게끔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전용 프리앰프로 가니까 인티앰프, 저는 이제 인티앰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아는데, 이제 전용 프리앰프로 가니까 없었던 기능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인티앰프에서 없었던 게 컴펜세이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낮은 볼륨에서 볼륨을 낮추면 아무래도 저역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상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건 결국 더 크게 음압을 높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역대의 그 음압을 더 잘 들리게. 이게 잘 아시겠지만 플래처 먼슨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효과일 수도 있는데 낮은 볼륨에서는 저역이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는 저역대를 올려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재생음이 그게 좀 취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컴펜세이터 옵션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덮개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퀄라이저부터 그 안에 또 게인 조절도 있어요, 프리 쪽에. 그리고 뭐 헤드폰 출력도 가능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많은 친절하게 고려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특히 미국권이나 미국이나 뭐 스위스나 이 다른 여타 나라의 그 하이엔드 기기들은 사실 이런 기능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질에 안 좋다는 미명 아래 그런 친절한 인터페이스를 다 그냥 몰살시키다시피 했잖아요. 좀 전에 이제 코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개인을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단의 소스 기기 매칭이나 뒷단의 파워앰프 매칭 때 정말 유용한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게인은 18dB, 즉 8배 증폭하는 프리앰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6dB를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유용한 옵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막 진짜 하이엔드 프리들, 영미권에 그런 데들 프리들 보면은 입력단 게인을 각 입력단마다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사실은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런 기능이 있는 거를 쓰다가 없는 거 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기능들, 세세한 기능들이 사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빛을 발하는, 진가를 발하는 기능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제 뭐 제 개인 시청실에서는 프리앰프, 파워앰프 분리형을 쓰지만은 예. 이 프리앰프 게인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이 파워앰프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SMB 때문에 그런 갈등을 많이 하는데 네. 스피커를 한번 제대로 울리기 위해서는 파워앰프를 좀 세게 네. 좀 하려면은 이 프리앰프 볼륨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SMB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볼륨을 높여도 게인을 좀 낮추면은 네, 그렇죠. SMB 면에서 이득이 있을 텐데 그런 네. 갈증 같은 게 있는데 C2300은 그걸 아주 시원하게 좀 긁어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전면에 있는 뭐 이런 기능들만 봐도 굉장히 비범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좀 살펴보죠. 뒤쪽에 가면 입력단에 뭐 라인 레벨 입력이 5조 정말 풍부하고요. RCA 입력이, 그 다음에 XLR 입력이 또 2조나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출력도 RCA, XLR 모두 가능하고, 여기에 보면은 익스터널 프리앰프 인풋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바이패스 입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AV 리시버나 AV 프로세서 이런 거를 같이 쓰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인티앰프 이런 데 바이패스 입력이라고 그렇죠. 표기돼 있는데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소스 기기를 바로 입력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 프리앰프 볼륨단을 바이패스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대 출력이 바로 스피커로 나갈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출력 된다는 거니까요. 네, 예.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앰프 쪽으로 가볼까요? 파워앰프 P4600입니다. P4600. 일단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저는 이제 인티앰프만 보다가 이 파워앰프, 불량 파워앰프를 보니까 양쪽에 있는 방열판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띄어요. 그렇죠. 예, 방열판이 굉장히 크게 달려 있습니다. 전면 뭐 디스플레이는 아큐페이즈의 정말 전매 특허 같은 레벨 미터가 그렇죠. 아주 크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게인이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맥스로 놓는 게 일단 디폴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12dB까지 깎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단의 프리앰프랑 정말 매칭의 어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게인은 28dB이에요. 그러니까 25배 증폭하는 파워 앰프인데 그렇게 게인을 깎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더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 세대 모델이 P4500이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그랬었지만은 이 28dB라는 이 게인 구성을 전압 증폭단에서 22dB 즉 12.6배를 증폭을 하고 출력단에서 6dB 즉 2배 증폭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전압 증폭단에서 모든 게인을 다 확보를 하는데 얘는 2단 점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2단 증폭을 함으로써 노이즈 레벨을 한 단에서 증폭할 때에 비해서 노이즈 레벨을 한 18dB 정도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SMB를 높이기 위한 어떤 아큐페이지의 꼼꼼한 설계가 아니었나. 그리고 아까 이제 프리앰프 때 저 말씀 못 드렸는데 노이즈를 없애는 문제에 정말 얘네가 신경을 쓴다는 게 밸런스 AAVA라는 그렇죠. 이 아큐페이지의 전매 특허 같은 볼륨단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그 얘기를 까먹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가 C2450만 해도 그냥 밸런스가 아닌 AAVA 회로를 통해서 이 볼륨을 조절했는데 밸런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입력을 해갖고 동시에 끼어드는 동상 노이즈를 없애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노이즈 레벨을 낮추기 위한 설계인데 프리앰프 볼륨단에도 C2300이 되면서 밸런스 회로가 들어간 거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진짜 아큐페이지를 실제 이렇게 사용해 보면 김 편님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은 볼륨에 따른 좌우 편차나 이런 게 진짜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죠. 진짜 볼륨 잘못 만든 것들은 낮은 볼륨에서 다이내믹스나 채널 밸런스가 완전히 뭉개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낮은 볼륨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볼륨을 상당히 높였을 때도 스피커에서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게 별로 안 들립니다. 진짜. 그렇죠. 진짜 깨끗해요. 노이즈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볼륨 값에 따라서 뭐 어떤 곡의 어떤 컬러나 어떤 위상 뭐 이런 게 막 변하잖아요. 그게 결국 임피던스가 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탄생한 게 이 AAVA잖아요. 아큐페이즈 아날로그 베리 게인 앰플리파이어. 보통 저항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볼륨을 조절하는 보통이 그런 건데 얘네는 그
입력된 전압 신호를 전류로 바꾸는 16가지 네. 회로를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CPU가 딱 판단을 해갖고 얘가 이제 볼륨 노브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요 정도의 이 조합을 원하는구나. 네. 그걸 정확히 딱 찾아갖고 네. 개인을 다 달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6가지니까 2의 16승이니까 어마어마한 아주 되게 촘촘한 볼륨 값을 네. 임피던스를 유지하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색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저음에서 네. 해상력이 무너지는 일도 없고 그렇죠. 참 AAVA는 정말 아큐페이지의 전매 특허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면 이 물리적인 촉감 이런 게 그렇죠. 정말 또 환상이에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그 중저가에서 쓰이는 뭐 포텐시오미터나 이런 거랑은 비교 불가의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파워앰프로 파워앰프로, 돌아가서 뒤쪽에 인터페이스는 뭐 상당히 일면 좀 단순해 보입니다. 일단 스피커 출력단이 구조가 마련돼 있죠. 그 네. A, B 두 조를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해서. 예. 스피커 A, 스피커 B 이렇게 앞쪽에서 또 이렇게 노브로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고 뒤쪽에 뭐 입력은 RCA, XLR 입력 다 받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조그만 노브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이 파워앰프의 설계에 굉장히 또 비범한 면을 또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테레오 파워앰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브릿지 모드로 놓은 다음에 작동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브릿지 모드로 하면은 8옴 기준에 600W로 늘어나죠. 원래 8옴 기준에 이제 채널당 150W짜리 파워앰프인데 브릿지 모드로 하면은 600W로 그렇죠. 대폭 늘어납니다. 또.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모노 브릿지로 연결하면 4배 출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정확히 똑같이 구현했어요. 예, 이게 참 드물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예. 한 500W 정도에서 그쵸. 이제 난 최선을 다해서 이러는데 뭐 3배도 안 나오는 그렇죠. 경우가 흔해요, 사실은. 그 수치 보면서 아 정말 아큐페이즈답다. 약간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개츠키 같다는 느낌이 아, 듭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스피커 두 조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바이앰핑 모드를 뒤에서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대가 더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게 두 대가 생겼으면 하나는 레프트 채널에 예. 하이와 로우, 그렇죠. 다른 한 대는 라이트 채널에 하이와 로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P4600 자체가 예. 정확한 의미에서 듀얼 모노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듀얼 모노가 아니라 예. 정말 바이앰핑이 가능한 정확한 듀얼 모노 설계가 돼 있다. 네. 아, 참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내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완전 좌우 대칭으로 듀얼 모노 설계를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단 쪽은 이렇게 바이폴라 출력석을 그러니까 6중으로 병렬 설계를 한 그렇죠.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2개씩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 6개. 그래갖고 푸시 풀로 클래스 예. A, B이고요. 그리고 이전 모델이 P4500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8옴에서 90W였어요. 예. 그리고 뭐 4옴에서 180W, 2옴에서 360W였는데 그때는 4병렬이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4개가 채널당 푸시 풀로 했는데 얘가 네. P4600이 되면서 6병렬이 되었고 많이 6개, 6개씩. 그러니까 예. 출력이 150W, 300W, 450W로. 그러니까 이 파워앰프가 세대가 최신 세대가 됐다 그러면 사실상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출력부터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최신 세대가 맞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큐페이즈 인티앰프도 그렇고 이 불량 파워앰프도 그렇고요. 파워앰프 쪽에 중요한 설계 중에 하나가 아큐페이즈는 정말 댐핑 팩터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모습이에요. 이제 댐핑 팩터가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스피커 드라이빙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데 댐핑 팩터가 높을수록 당연히 스피커 드라이빙 능력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댐핑 팩터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800을 그렇죠. 마크하고 있어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작 P4500은 700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파워앰프나 인티앰프, 아큐페이즈 그 히스토리를 쭉 보면 예. 아큐페이즈 앰프의 역사는 결국 댐핑 팩터 높이기의 역사였어요. 아, 네. 제 기억에 50, 100에서 시작을 해갖고 네. 지금 여기 이제 시청실에 있는 25000은 1000이에요. 댐핑 1000이죠. 팩터가. 예. 그리고 요 지금 150W 앰프가 예. 800.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높은 맞아요. 그 댐핑 팩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 예. 그래서 특히 우퍼를 자기가 원할 때 완전 칼각으로 딱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그 능력이 네. 출중한 파워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아큐페이즈 쓰고 있으면은 제가 오래 써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 게 뭐냐면은 또 프로텍션 회로예요. 아, 그렇죠. 예.
보호 회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단이나 이쪽에 온도 센서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상 징후가 딱 보여지면 내부에서 체크해가지고 바로 전원을 차단하고, 그렇죠. 예, 스피커를 다치지 않게끔, 예, 그렇게 만드는 그런 회로들도 굉장히 잘 갖춰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딥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파워앰프 입력단에 베풀어진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동상 노이즈를 좀 없애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동 앰프가 입력단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이 동상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 형태가 됐든 플러스 신호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신호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를 어차피 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나중에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거를 없애는 게 이제 동상 노이즈 제거인데, 얘는 그 차동 앰프 앞단에 버퍼 앰프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더 동상 노이즈 제거율을 높였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앰프도 그렇고 파워앰프도 그렇고 아큐페이저의 최대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댐핑 팩터를 높이는 거와 동시에 SMB를 진짜 높이는 거. 투트랙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프리파워 C2300과 P4600에 대한 설계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실제 소리가 어떤지 좀 저희가 들어보고 몇 곡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제품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레퍼런스 시스템 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기기는 오랜더 N10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용을 했고요. DAC로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3 파이널 레볼루션 사용을 했고요. 앰프는 이렇게 이 세트를 사용을 했고,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 you know how I feel. Blossom on the tree,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김편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처음에 딱 느꼈던 거는 평소에 이제 25000도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분리형으로 가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소리가 굉장히 청명해졌다. 중고역 쪽에서 확실히 깨끗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곡 이런 거 들어보면 배경이 좀 더 맑아졌다. 예, 그런 느낌이 가장 먼저 좀 많이 드네요. 그렇죠. 이건 제가 생각해오던 평소 생각해오던 그 프리앰프의 역설, 기분 좋은 역설인데 네. 원래 상식적으로 뭔가를 추가를 하면은 좀 탁해지고 좀 지저분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 이 오디오에 있어서 이 인티앰프 대신에 분리형으로 즉 프리앰프를 투입을 하면 정말 순도가 높아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C2300, P4600 조합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거는 예. 음의 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아, 예. 쾌적해졌다. 깨끗해졌다. 이런 거의 비슷한 계열의 인상을 받았는데 역시 분리형이 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정답이지 않을까? 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요. 대중적으로는 사실 계속 이제 막 소스기와 앰프도 합치고 앰프도 뭐 프리와 파워를 하나로 합치고 뭐 이런 게 유행이지만 음질적으로는 계속 분리해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곡에서도 그런 느낌들은 확실히 많이 드러납니다. 보면은 팬메스니의 이 곡 들어보면은 이 악기들의 음색이라든가 그리고 악기들이 이게 분리되는 굉장히 분리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분리도나 그러니까 어떤 토널 밸런스, 이 정확한 토널 밸런스 이런 거를 잘 구현해주는 이런 앰프를 영미권에서 이거 찾으면 이거에 좀 몇 배의 돈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예. 가성비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두 번째 팬메스니 곡에서 느낀 거는 뭐라 그럴까? 해상력. 그러니까 DAC를 완전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해상력. 그다음에 이 스테레오 이미지도 더 명확히 잡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아까 그 밸런스 AAVA 볼륨단 설계가 예. 그 뛰어난 설계가 더군다나 각 채널에 하나씩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볼륨단을 두 개로 좌우 채널 분리했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그냥 하나만 썼을 때 이 두 채널의 어떤 간섭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뭉개지는데 네. 이거를 분리함으로써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라든지 이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예. 해상력이 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아, 네. 분리형 앰프 조합이다. 느낌은 되게 친절해서 좀 푸근하고 약간 중후할 것 같은 예, 느낌? 그런데 되게 빨리 예. 이 팬메스니 곡을 아주 촘촘하게 잘 따라가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그 마지막 곡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막 저는 그 스피드도 스피드고 다이맥스 같은 부분 아주 작은 야금에서 큰 소리까지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이게 8옴 기준에서 150W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5000 같은 경우는 240W. 물론 이제 볼륨을 조금 더 먹기는 하더라고요. 비슷한 정감상 볼륨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볼륨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드라이빙 능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세 번째 곡에서는 어떤 다이내믹 레인지가 되게 넓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8옴 150W지만은 4옴에서 300W까지 올라가잖아요. 딱 그렇죠. 두 배로 올라가니까 예. 저음이 많이 나올 때, 즉 더 많은 전류를 스피커가 요구할 때 얘가 즉각적으로 그렇죠. 재빨리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되게 활기차고 박력 있고 그런 게 이 세 번째 곡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큐페이즈의 C2300, P4600 이렇게 분리형, 아큐페이즈 분리형의 입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입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5000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거가 5000보다 좀 못하다? 그런 거는 출력이 좀 작다는 거. 네. 예, 그거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리형의 매력을 다시 한번 절감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